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습니다. 여의도 이 증권가의 최전방에서 펼쳐지는 썰전, 여의도 클래스는 클래스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게 되는데요. 오늘 5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이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 먼저 시황 잠깐 보실게요. 코스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2.68%의 하락, 1895.37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0.51% 하락으로 641.91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개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한 걸까요? 자, 외국인들은 이 파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하게 될까요? 자, 많은 분들 지금 너튜브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하게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 번호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궁금하신 사항 저희 전문가들 같이 토론을 펼칠 거고요.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썰전입니다. 증권시장에 궁금한 사항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중에서 베스트 관전평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썰전 여의도 클래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흐름을 읽는 통찰의 대가와 최전방에서 여의도에서 힘쓰는 MTN의 저희 전문가 오늘 두 분 썰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MTNW의 김동섭 전문가와 곽영훈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열띤 토론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네. 오늘이 5월의 첫 거래일이고 네. 또 시장도 약세로 시작을 했고 또 매매 동향에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 동향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두 분께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먼저 두 분과 인사를 처음으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는 또 다 이렇게 인연이 또 있잖아요. 네, 또 경제 방송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계셨고 어떻습니까? 글쎄 오랜만에 이런 방송을 해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어려운 시장. 예, 5월이 시작하자면서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융단 폭격을 했어요. 투자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5월의 시작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계속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네. 예. 외국인 기관의 융단 폭격으로 일단 5월의 첫 거래일이 힘들었고 부담스러운 시작이었다라는 건데 그럼 한마디에 오늘 평가는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현재 시장의 모습은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 잘 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장은 그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끌어가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서 매도를 한 이유는 아마도 과거 데이터를 상당히 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 10번 중에서 7번 정도 5월은 주식이 하락했어요. 잔인한 달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보여준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돋보이는 하루였어요. 아마 제가 이때까지 시장을 보면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처음 봤습니다. 1조 한 7천억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기관이 파는 거를 거의 다 받아주는, 다 받아주어라. 요즘 뭐 동학개미운동 뭐 이런 게 뭐 시장에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받아주긴 받아줬는데 끌고 가지 못했다. 이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네. 자, 우리 곽영훈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새 농악개미 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올 네. 정도로 네, 네. 외국인들의 판 것을 다 개인들이 받아냈는데 네, 네, 네. 과연 이게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 네. 오늘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자, 개인부터 좀 질문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기존에 이제 급락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동학개미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던 거죠. 최근에 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스마트하게 자금이 유입되고는 있으나 서서 흐름이 좀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오늘 좀 체크한 내용 중에서 우리 그 신용 규모, 개인들의 그 신용 규모가 9조가 돌파가 됐어요. 그쪽을 주점을 보시는군요. 예. 구조가 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한 9조에서 한 10조 정도 신용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도 실적 발표 시즌에 올라오게 되면은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예. 그런 현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이 된다. 따라서 더불어서 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5월 달에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떨어질 건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되는 예. 첫 번째 거래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신용 구조에 긴장감이 있었던 오늘 하루도 그 전에 그런 신용 구조의 문제점을 보면 여기서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을 맞닥뜨려서 이 신용 문제는 분명히 체크해 봐야 되겠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요. 자, 그럼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증권가의 군단들을 시작을 어떻게 해볼까요? 투자의 깊이가 다르다. 자, 클래스가 다른 여의도 클래스, 이것이 클래스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계에 마이다스 손들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참여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문자 메시지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 무료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 제가 직접 이 두 분의 전문가에게 돌발 질문으로 드릴 거예요. 많은 질문을 주시면 체크를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너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자, 먼저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섭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여의도 클래스 Sell in May 5월 국내 증시 향방은 Sell in May 마치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지금 이 매매 동향을 좀 중요시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5월 향방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시장이 5월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빠졌지만. 네, 근데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그 말씀 해주셨어요. 10번 중에 7번은 7번이 내렸어요. 하락했다. 네, 잔인한 내렸어요. 날이다. 네. 근데 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 거죠?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여기 곽 부장이 말씀하셨는데 신용 문제가 시장에 나오면 일반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아시면 시장에 대기 자금이 143조가 있다고 하죠. 물론 그 돈이 시장에 다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 근래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계속하지만 이 오늘 1조 7천억이 개인이 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제가 이제 왜 올 이번 달은 올라갈 수 있냐에 대해서 수급 동향으로 제가 기관 매개를 한번 봤어요. 기관 매개를 보면 지금 현재 자리는 네. 개인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자리가 맞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어요. 왜 그렇죠? 여기 이렇게 선을 보시면 네. 이게 2018년도 6월 1일부터 그다음 2020년도 5월 4일까지 약 2년치를 제가 누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2년치의 누적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녹색이 개인이고요. 여기 개인입니다. 그다음 외국인이 파란색 선이에요. 보시면 개인은 과거에 팔았던 자리,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수평으로 온 자리. 그러니까 언제냐면 작년에
12월에 최저점까지 매도를 했고요. 그때부터 매수를 하다가 다시 매도를 했어요, 개인이. 그 이후에 개인들이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계로 보면 개인들은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미 동학혁명 이것보다는 개인이 들어올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그 데이터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모습이 참 중요한데 지금 매도하는 자리를 보면요, 이 자리입니다. 2020년 1월 13일이 가장 고점에서 누계로요. 거기서 매도를 했고 다시 외국인이 산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까지가 언제냐면 4월 8일까지 일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면서 고점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의 매도를 적절한 타이밍에 개미는 받아주고 있는 거고 외국인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아무리 많이 해서 시장에 눌리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지금의 수급의 모습은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개인들의 시장 대응 또 외국인들의 시장 매도 대응 했던 모습이다라는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상태에서 개인들의 매수는 당연한 것이고 또 이 당연한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누계로 보면 지난번에 요 시점 2월 26일 날이 이 바닥권이었어요. 그 시점까지 지금 매도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오늘 9,400억,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한 7,3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물량이 매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매도가 잦아들게 되거든요. 그 잦아드는 시점이 이제 곧 다 왔다. 그게 누계로 보면은 현재의 시점, 요 파란색 선이 마주하는 자리가 현재의 모습이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계속 팔진 않을 것이다. 일단 멈추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그 수급을 개인들이 받아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현재 모습에 봤을 때 오늘의 그 개인들의 매수는 아주 정당한 위치에서 적절하게 한 것이다 해석이 더 맞는 것 같다. 특별한 뭐 이벤트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안 될 거다. 다만 신용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안 좋죠. 신용이 늘어나면 신용을 꼭 털어먹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거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프를 봤을 때 그 보여주셨을 때 개인들이 참 그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오늘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이 타이밍이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할 시점에 매도를 한 거고 그런 타이밍에 또 개인이 그거를 받아낸 거고 그렇게 된 건데 아까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김덕수 전문가가 아니 개인들 목숨 바쳐서 주식을 사네. 도대체 얼마나 그동안 있으시길래 이렇게 주식을 많이들 사실까? 무슨 생각 들으실까? 알 수가 없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시장이 항상 2,000포인트대 시장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시장을 들어오고 싶어도 부담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한 번에 쫙 빠지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관망하던 개미들이 이때다 싶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주변에 신규 투자가가 너무 많아요. 초보자들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지나서 뭔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알아야 한마디를 던져도 알아듣는데 요즘은 정말 신규 투자가 많은 건 맞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잘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온 건 맞다. 특히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 드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만 원까지 갔었던 그런 주식이니까 액면 분할에도 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지 국민 주식처럼 막 사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또 그걸 역이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종목은 또 안 보냅니다. 이게 걱정이긴 하는데 어쨌든 개미들의 매수세는 제가 볼 땐 정말 잘한 거다. 그래요? 지금은 잘한 거다라고 봐요. 곽영훈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개인들의 이렇게 매수세를 보고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꼭 비꼬아서 들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초보 투자자도 많고. 네, 초보 투자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5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 김동석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10번 중에서 7번 하락을 했고 3번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더 이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면은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한 1.7%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2.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한국 증시는 1.7%, 미국과 한국은 좀 비슷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꾸준히 모아가셔도 되겠지만은 개별 기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동석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5월에 그렇게 좋게 안 보려고 했어요. 근데 바뀌셨어요? 네, 바뀌었어요. 5월에 왜냐면, 예,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전에. 네, 항상 네. 보면 5월에는 밋밋한 장이나 반등이 좀 들어오고서 한번 빠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사전에 많이 빠져놓고 또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는 쪽을 본다면 시장에서는 더블 디을 보는 거죠. 쌍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쌍바닥을 볼 만한 위치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건 이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이 이격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없는데요. 제가 가끔 아침 방송에서 보이는 월봉 차트를 좀 오늘은 사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월봉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적 분석이 안 먹힐 때가 있고 먹힐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먹히기 좋은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도 시장에서 몇 번 나오질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평선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긋게 되거든요. 이평선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긋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언더슈팅이 들어왔다가 바로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차트는 거의 맞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차트는 일반적으로 처음 빠졌던 자리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예. 2220 네.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딥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쌍바닥이 나온다는 건 잘 안 나와요. 이런 차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월봉의 지난달 양봉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양봉은 그냥 만들어진 양봉이 아니라는 거죠. 전달에 만들어진 음봉, 아래권에 긴 음봉을 감싸주는 양봉이기 때문에 5월 달에 또다시 음봉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 하락폭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와도 그 조정폭이 낮아지는 조정은 있을 수 있을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하락 출발했던 자리를 거의 메워주는 캔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장을 이렇게 하락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문제가 상당히 좀 있었죠. 또 유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확진자가 확 줄었어요. 물론 뭐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 뭐 3만 명, 뭐 6만 명 이렇게 죽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뒤쳐져서 미국을 따라가는 천국인데 지금은 미국을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5월의 조정은 기다려주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기다리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개인들이 내려오니까 들어오는데 한 번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조정이 과거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달이 여러 가지 수급적인 조건, 또 기술적인 조건, 또 시장 상황 조건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아까 우리 그 강영훈 대표님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사실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 매도는 베이시스만 맞춰주면 프로그램 매도 확 전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전체를 살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매도가 제 기억으로도 한 11조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쌓여있는 거에 대한 불안심이 있지만 그걸 다 받아줄 정도의 시장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그 기회가 아직 있지 예. 않냐 이런 생각을 네, 해보고 네. 있습니다. 자, 5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그 어떻게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 사실 뱅글뱅글 말을 돌려서 하다가 결론이 없는 경우가 그렇죠. 전문가들께서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먼저 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하락권에서 계속 맴돌다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5월 첫 거래를 하락으로 마감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1,900을 하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5월의 그 밴드를 봤을 때 2,000선 안착이 가능할까요? 라는 것이 돌발 질문입니다. 곽영훈 전문가. 저는 2,000선 암착은 5월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5월은 말씀을 힘들다.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은 2분기에 그 경기 지표에 대한 그 하락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 실적 2분기 실적도 좋게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자꾸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차 무역 정쟁에 대한 어떤 징후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5월 한 달간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로 접어들었을 때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또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김동서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000은 지나가는 길로 보고 있어요. 지나가는 길이라면 예. 그냥 네. 뭐 가는 길에 잠깐 이렇게 멈추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2,000이라는 의미 부여는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이 주시장에서는 이제 2,000포인트에서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2,000포인트 회복이 심리적인 개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경제적 구조상으로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절대 좋지 않은데 시장에 풀어진 돈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트럼프가 아마도 시장을 끌고 가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사실은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네. 이 사람은 나라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경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 빠질만 하면 트윗으로 립서비스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요.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이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예.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서 항상 얘기한 것 중에 자기가 가장 잘한 거는 증시 살린 거. 그 하나거든요. 근데 네, 증시가 네, 지금 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를 재선 전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고 예. 현재도 차트상으로 앞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예. 재선이 되는 그 선거 전까지는 뭐 상승 강력한 위주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적절한 네네. 상승이 계속 유지될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 부분에 굉장히 첫 스타트부터 신경을 쓰고 이제 임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증권 시장을 하락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시장을 봤을 때도 흐름을 비슷하게 갈 것이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지금 라운드 1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뜨거운 썰전이 벌쳐지기 때문에 돌발 질문을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 썰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먼저 김동수 전문가. 외국인의 기환이 조금 필요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잘 샀어도 시장을 사올리는 건 외국인이었어요. 그 기환의 결정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누계를 보였지만은 아마도 요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시장에 그 힘을 준 상황이었다 매도로 그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뭐 수목금부터는 외국인들이 서서히 귀한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누계로 본다면 지금 자리는 외국인들이 굳이 팔아서 얻을 자리는 없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다. 매크로 클래스. 자, 오늘 그 셀린 메이라는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주제로요. 자, 5월 국내 증시 향방 마지막 한마디 저 주시죠. 네, 저는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에 강한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당분간 쉬어가는 주가 흐름이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당분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네, 생각하면 될까요? 당분간요? 네, 당분간이라면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네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매수를 한 부분이 뭐 위로의 매수, 뭐 개별 종목의 매수도 네. 물론 많지만 또 큰 하락이 올 것이다 라면서 그 인버스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 쉬어가기라는 말이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 쉬어간다는 의미가 주가의 급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네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과거에 10번 중에 7번이 5월 달에 주가가 하락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비율을 보면 1.7%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은 급락이 아니라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 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의 또 대선이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또 윗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분간이라는 것은 주가가 가격 조정이 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 조정이 좀 나았을 때 좋은 주식을 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의도 클래스 이것이 클래스다. 우리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동향과 5월의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자, 그럼 전문가들의 한마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증권가의 최전방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너튜브와 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거 제목 드라마 제목 아니냐. 옛날 이태원 클래스라는 네, 드라마 제목이 아니냐 했는데 비슷할 수 있지만 저희가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 뜨겁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더 필요하겠죠.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많은 문자 메시지 주시고요. 지금 너튜브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뜨겁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트렌드 클래스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조금 더 좁혀볼까요? 저희가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제약주. 코로나19 약발이 지속되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이 제약주를 짚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져오실 이유가 있었을 것도 같고요. 일단 경기가 살아나는 게 쉽지가 않죠. 경기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제조업이라든가 석유화학 모든 기업, 서비스업까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경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일단 지금 네. 그러면 이 경기가 쉽지 않은 곳에서 그나마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제약주를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람데시비르라는 에볼라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에볼라 치료제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에볼라는 치사율이 거의 90%가 넘어요. 90%나 되는 치료제, 람데시비르가 코로나를 못 잡아요. 완전히 잡지 못합니다. 물론 긴급사용 허가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클 거다. 물론 새로운 약이 나오는 데까지는 임상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기존의 약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믹싱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을 아마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할 거라고 판단이 세기 때문에 현재로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가들이 바라볼 게 도대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매우 제약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가 어느 순간인가 싹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 적어도 또 날씨가 안 좋거나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을 경우에 다시 발발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또 제약주가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제약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각자 자기들의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목적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약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한 재료가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요. 경기 측면에서는 지금 바라볼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약주를 그래도 봐야 된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봐야 된다는 의견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실적 시즌이 다가오지만 지금 그렇게 기댈 게 없고 제약주를 여전히 좋게 본다라고 김동숙 전문가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좀 지금 잦아들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까? 지금 돌발 질문이 되겠네요. 코로나 사태가 잠깐 소강국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경우에 해당되고요. 세계적으로는 소강 상태가 지금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두세 달은 더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두세 달 사이에 해외에서 못 잡으면 결국 우리나라로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또 가을이나 겨울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2차 대유행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약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임상이라는 게 원숭이로 해서 사람까지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적어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좀 더 보자. 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그 종목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해석을 합니다. 예, 곽영훈 전문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우리 김동석 전문가님 말과 제약 일치하고 있는데요. 그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부각된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진단 키트,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춤했는데 그 렘데시비르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나오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또 다시 또 올라주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파미셀이 오늘 상한가를 간 거죠. 어쨌건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치료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다른 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바이오시밀러 쪽 여전히 그렇습니다. 보자.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은 거고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더불어서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된 것도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이오 제약 업체 에 대한 어떤 우리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봐볼게요. 사실 김동석 전문가께서는 종목을 그렇게 찝어주는 게 저희는 귀했거든요. 근데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렘데시비르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이 있습니까? 그건 사실 파미셀이 우리나라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거와 비슷하게 해서 말라리아 치료제 쪽에 관심 종목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말라리아 치료제는 클로로킨 관련주들이 있죠.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회사라든가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파미셀 이런 종목들이 사실 저점 대비로 급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다라는 것은 대체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다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추천을 해서 이거를 다 사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그 종목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거고요. 따라가서 접근할 필요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파미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내일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또 시작해서 한 10몇 프로 뛰면 바로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확인하고 사도 늦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 필요한 재료가 형성이 된 것 같고 그것이 새로운 약이 나오지 못한다면 대체제 약품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건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미셀 상한가였고요. 신풍제약 15%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그 재료로 봤을 때 이끌어가는 게 될 것이다. 이게 얘기해 주셨어요. 곽영훈 전문가께서. 네, 저도 그 파미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사실 이 파미셀이 주목받는 게 뉴클레오시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대한 시약이라든가 유전자 치료제의 주 원료가 사용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진단 키트를 수출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진단 시약, 유전자, 치료제 주 원료에 대한 공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는 당연히 파미셀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치료제 관련해서 18곳 정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연구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작은 종목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면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에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지금 그 아무래도 조금 더 국내에서는 좀 그 렘데시비르 외에 조금 더 효능에 대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부강약품이에요. 이 부강약품이 오늘 주가가 한 5% 정도 빠졌는데 약간 렘데시비르가 주목되면서 부강약품이 상대적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부분은 치료제 다라고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FDA에서 사용 승인이 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부강약품이 빠졌지만은 여전히 국내 최초 제약사 효과 있는 부분을 만들어낸 제약사로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제약업종 투자가 주로 신약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 파미셀, 그리고 파미셀은 어떻게 두 분께서 중복이 되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올해 예상 PER이 145배. 이거 괜찮나요? 네,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위탁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위탁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은 이 삼성그룹의 어떤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위탁 생산, 연구 이런 부분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그럼 길리어드 주가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답해드릴까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최근에 그 주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그 약 효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좀 강하게 좀 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0% FDA 100% 치료약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다시 또 어떤 재발생 이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일방적으로 가지 않아요. 일정한 상황이 되면 수급이 이렇게 바뀌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해서 가질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해도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다시 수급은 바뀌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 타임일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종목을 주면서 바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살 수 있는 게를 분명히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높은 곳에 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만든 그 약이 완전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죠.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저희 아주 짧게, 죄송합니다만 문자 메시지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의견들이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자, 김동석 전문가님 신뢰가 갑니다. 근데 쌍바닥 기다리다 지붕 쳐다보는 일 생길 듯. 외국인은 환율 때문에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더블 바닥 조정의 정답이다. 인버스만이 살 길이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여의도 클래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 의견들 너무나 집중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은 종목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김동석 전문가님 시황 말씀 귀에 쏙 들어옵니다. 군산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 전문가들의 불꽃 튀는 썰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대로 샀다면 어떤 일이든 별일 아닐 거야.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시즌 이 타이밍이 저희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기에 너무나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5월의 첫 거래일 외국인과 그 개인들의 매매 동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나왔고요.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클래스다. 투자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여의도 클래스. 이제 유망주 클래스입니다. 자, 김동석 전문가께서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종목. 종목. 예, 어렵죠. 사실 네. 종목을 제가 항상 보면 이제 큰 종목으로 시장 방향성 종목을 줘요. 근데 이게 전문가를 이제 시작하려니까 이게 큰 종목을 주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고른 게 두산 인프라코어를 골랐어요. 두산 사실 인프라코어요? 저는 두산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산 종목은 잘못 걸리면은 아주 계속 빠지기만 하지 돌아오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네. 아직 오르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첫 번째 그럼 이거 섰고, 떨어지는 칼날 잡는. 그렇죠. 그런 그런가요? 상황은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벗어난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좋은 차트가 하나가 됐다라는 게 현재 내 생각인 거고, 떨어질 칼날을 주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가고 일단은 이제 칼날이 이제 무뎌져서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는 해석이 한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예, 예. 또 하나는 그 1분기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두산 인프라코는 이 수익성 방어에 약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굴삭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진국이나 신흥국에서 적절하게 그걸 메워줬어요. 그래서 1분기가 전년비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선방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두산그룹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두산중공업 뭐 원자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뭐 감자도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기업도 팔고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기업 중에 뭐냐 두산밥켓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분이 51%를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매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근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실적 방어가 됐고 향후 주가가 가을을 반영할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예. 갈 만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가져왔는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제 일목균형표를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떨어진 칼날도 그냥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런데도 가져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예, 근거를 예, 계속 네, 좀 네. 제시해 주셨어요. 예. 떨어진 칼날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예. 지나가서 예. 이제 한 번 더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가 일목균형표에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시장 방향성을 보는 거는 뭐냐면 구름대를 어떤 식으로 뚫고 가느냐 이런 걸 많이 봐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의문을 이렇게 만만하게 오다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그 자리를 올라가면서 이 거의 한 달을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 손절가가 한 3,900원 예.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 전제 조건을 깔고요. 버틴다면 6,4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산 시간적으로도 뭐 길게 보지는 않고요. 아주 짧은 시간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어려운 때 시장의 방향성 아까 제가 뭐 의료주, 제약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망주 클래스 저희 두산인프라코어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 정도를 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곽영훈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네. 저는 오늘 그 시장이 이제 좋지 않게 전반적으로 좀 흘러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측면에서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예.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예. 합니다. 이슈가 있죠. 최근에 그 보면은 이 한중 합동 자선 콘서트 5월 15일 날 확정이라는 그 기사가
보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그 아티스트의 음원이라든가 광고 에이전시를 이제 전담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고 이 회사의 이제 손자 회사가 이 그린웍스라고 있습니다. 그린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좀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골프 예약이 좀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추후에 그 어떤 콘서트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기타 관련된 종목이나 특히나도 이번에 그 5월 15일 날 그 콘서트 주관사가 보면은 또 VTG GMP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YG 엔터테인먼트, VTG GMP, YG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저는 이제 YG 플러스를 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죠. 이제 최대 주주는 YG 엔터테인먼트고요. 이 대표가 양민석 씨인데요. 최근에 이제 4월 한 21일 정도에 지분 변동이 신고가 됐는데 이 양민석 대표의 지분 확대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더 주목을 해서 조금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조금 좀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늘었다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주가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유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한 450원 정도, 1,450원 정도 해주세요. 요 정도 그 지지가 되면은 뭐 현재로서는 분할해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한 2,7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YG 플러스였어요. 네. 자, 정말 듣고 싶은 이 두 분께 오늘 시황 트렌드 종목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내일의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의 불기둥이 있기를 바라며 라운드 이제 유망주 클래스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 휴장이고 또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이 종료 후에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김동석 전문가께서 오늘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어요? 일단 5월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또 5월 시장의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20조 원 정도가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알짜배기 내용이 될 겁니다. 듣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MTNW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셔서 MTNW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또 너튜브에서 MTNW 같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 김동석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고 돌아올 텐데요. 내일의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줄 여의도 클래스의 유망주 클래스였습니다. 네. 저희 포털 검색창 준비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요, 너튜브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첫 번째 링크 저희 김동석 전문가께서 바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첫날인데도 많은 분들께서 주셨습니다. 8452님 축하드립니다. 김동석 전문가님 신뢰가 갑니다. 쌍바닥 기다리다가 지붕 쳐다보는 데 생길 듯이라는 의견 주신 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트렌드로 삼바와 셀트리온 진입하기에는 너무 높은 고점이 아닌가요? 또 이런 질문도 들어오네요. 저희 트렌드에서 오늘 다뤘는데 자, 두 분과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여의도 클래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휴장 이후에 저희 오늘 첫 방송인데 내일 또 쉬게 되네요. 그럼 내일 모레 뵙게 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